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바이블 핫캐스트 2023 송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야.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송년회 한 번 없이 넘어가나 했는데 여기서 네, 또 네. 송년회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부입니다. 네. 네. 어떻게 오늘 비가 오는데 그러게요. 우리 승부님 먼 길 오느라고. 제가 너무 또 패를 끼쳐가지고. 아유, 너무, 겨울비 또 네. 내릴 때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조바심 나는 게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아, 조금씩 10분씩 계속 늘어나가지고. 비 오는 날은 그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와,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허브 365 그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네, 그 신촌에서 몇 편을 녹음을 했죠. 네, 근데 네. 이제 여기 사장님께 인사도 드릴 겸 네, 네.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송년회를 하기로 하고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모였는데요. 올해 마지막 방송이자 이제 바이블 핫캐스트 2023 이제 끝 방송인데 네, 오늘은 그냥 뭐 수다회 겸해서 네, 네. 올해 뭐 10대 뉴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음. 두서없이 이런저런 올해 있었던 일 얘기도 하고 또 각자 있었던 일 그리고 내년에 계획 같은 것도 좀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자, 근황은 좀 뭐 그 사이에 한 달 정도 됐나요? 그 사이에 어떤 일 뭐 바뀐 부분이 있나요? 한 달밖에 안 됐나요? 한 달 넘었나요? 저 되게 아, 오래된 것 10월에 같은데. 우리가 보고 안 봤죠? 네. 예. 뭐 저는 뭐 큰 변화 없었고요. 똑같이 그냥 지냈습니다. 제가 제일 변화가 없고 에피소드 네. 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저도 그래서 뭐 베란다와 방을 계속 오간다는 네, 뭐 네, 그- 맞습니다. 베란다 쪽에 제 방 구조가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잠자는 공간 있고 방 안에 그리고 네. 바로 옆에 컴퓨터 작업. 물론 저는 이제 뭐 유튜버를 하니까 컴퓨터에서 모든 작업을 다 마치니까 촬영부터 녹음 있고 그리고 베란다 쪽에 이제 운동 기구를 몇 가지. 네. 예, 이제 운동에 대한 또 얘기 우리 승부님이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음. 운동 기구를 아주 그러니까 저만의 홈짐처럼 홈짐을. 예, 아주 그냥 홈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네. 그 유산소 운동할 수 있는 음. 그 사이클 예. 하고 몇 가지 그 이렇게 덤벨이랑 이런 거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식량만 있다면 1년도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핵잠수함급입니다. 거의 핵잠수함급으로 그 벙커네요, 벙커. 벙커네요, 진짜. 지상 벙커. 1년도 버틸 수 있는 아, 그 이제 그런 업무형 히키코모리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전혀 이제 정상적인 사고인데 네. 생활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린. 음. 그래도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기구를 이렇게 들여놓으신 거예요. 네네네. 오. 유튜브 할 때부터 이제 그렇게 와. 요새 좀 나태해져가지고 잘 네. 운동을 못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따가 좀 말씀드린 새로운 다이어트를 좀 실행하는 거 이제 진짜요?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네. 너무 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승부님 뭐 요즘에 많이 바쁘다고. 예, 저요. 예. 아니 이제 그 사실 운동을 좀 쉬었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러니까 꾸준히 하긴 했었는데 좀 쉬었어요. 이게 교회 사역 때문에 또 일 때문에 바빠서 그리고 뭐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 했었는데 근데 이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좀 쉬어버리니까 되게 영적으로도 좀 제가 게을러지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이게 삶이 되게 약간 나태해진다 그래야 되나 제가. 네. 그래서 좀 작정하고 조금 더 열심을 내서 해보자 해가지고 딱 스케줄을 짜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 어쩌다 보니까 같이 운동하면 재밌겠다 혼자 하는 거 말고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모으다가 갑자기 체육관을 또 차리게 되고 야. 근데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꽤 유명했었거든요. JTBC에서 아. 그 팔씨름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오버 더 서바이벌 탑이라고. 오버 더 탑. 네, 본 적 있어요 저도. 네. 진짜요? 네, 아, 여러 번 이게 봤어요. 채널 네. 돌리다가 이렇게. 네. 유튜브에서요? 아니 그 진짜요? 방송하는 거를 아. 아니, 본 방송 많이 봤죠. 개인적으로 진짜요? 저는 길게는 아. 안 보고 채널 돌리면서 살짝. 이거 생각보다 많이 보시는구나. 아니 그래서 아니 거기- 나는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그냥 왜들 거기다가- 저러지? 아니 그런 마음으로 길게 보셨다고요? 약간 그런 잠깐 봐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나랑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인데 맞아.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맞아요. 야, 그 굉장히 좁은 그 인맥들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참 열심이다. 그래서 나도 그 일위한 친구라 그러면은 바로 보면 얼굴 알 수 있을 네, 정도로 그- 몇 번 봤어요. 제가 이제 조금 옆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아. 해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 모여서 운동도 좀 하고 약간 그렇게 이제 그- 예. 개업할 때 마이사님도 오셨나요? 아니요 아마 안 오실 것 같아요. 마이사님이라면 진짜 스타네요. 그분은 네, 그쵸. 진짜 스타. 진짜. 야. 마이사님이 동석을 해줘야. 진짜 근데 스타인데. 거의 이제 어. 마동석 기사님은 그냥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아. 잘 안 나서세요 보통. 어. 네. 잘 안 나서시고
하여튼 예, 그렇게 좀 요새 그 또 조금 하고 잘못하면 와서 응징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한방 이렇게 예, 교회는 이제 그 좀 청년부가 예배 찬양 집회 같은 거를 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일단 그래도 안 나오던 청년 2명도 좀 나오게 됐고 네. 또 최근에 또 청년 부부가 또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젊은 그러니까 부부가 지금 일단 청년 남편 형제님만 일단 아. 더해지셨는데 또 이렇게 같이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뭐 많지는 않아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뭐 한 5명이라도 모여서 일단 시작을 해보는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뭐 그 교계 뉴스, 뭐 일반 뉴스 이런 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뭐 편하게 막 얘기할 만한 그런 뉴스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다 민감하게 다 이거는 저런 또 그거를 이해관계가 하고 싶은 걸려있고. 얘기 다 하게 되면 이제 언젠가 또 저기 고소가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네네. 그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겨울이 네. 더우니까 네. 옷을 뭐 어떻게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20도 지하철, 가까이 올라가는 데도 예, 있고. 지하철 예. 타면 막 덥고. 네네. 근데 외국에는 뭐 진짜 여름 같은 더위가 그런 오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반구인데도. 겨울에. 네. 그래서 이거 기후 위기가 네. 뭐 다 음모론이라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재 자체는 그러니까 그래프가 오르내릴 수는 있지만 네. 현재는 그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되게 위기감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모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제는 그 1년 정도로. 내내 모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모기가 그냥 뭐 계속 있던 모기가 아니라 네. 여름이 다시 온 줄 알고 아. 그 장구벌레가 이렇게 깨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뉴스 보니까 천안에 코스모스가 폈다. 맞아요. 아니, 네. 아니 근데 이게 뭐 기후 위기가 음모론이라는 얘기 뭐 예전부터 있고 그랬지만 너무 네. 또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긴 하겠지만 저보다는 이제 한참 선배님이시니까 우리 네. 김 작가님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짜 제가 그럼요. 이제 여기 수유리 바로 이 허브 365가 있는 수유리에 초등학교 이제 여기서 보냈는데 3월 중순까지 한쪽에 응달지인데 눈이 쌓여 있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지금은 뭐 3월이 뭡니까? 1월 달에도 눈 쌓인데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뭐 맞죠. 봄눈 녹듯이란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봄이 돼야 녹는 거거든요. 봄 눈이라는 게 존재하나? 요새는 그럴 정도. 네. 겨울 눈도 없는데 봄 눈이. 그 동요 중에도 그런 뭐 솔솔 부는 뭐 봄바람 네. 쌓이는 녹이고 이런 그러니까요. 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 예전에는 진짜 에어컨도 없이 살고 했는데 겨울 되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아우, 뭐 놀다가 동상 걸리고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예, 다반사였는데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죠. 옛날에 한강에서 썰매도 타고 막 그랬으니까. 와 진짜 믿겨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한강에 사고도 많이 나고 네. 그랬어요. 한강에서 썰매를. 아, 그럼요. 네, 얼어가지고 와. 거기서 썰매 타다가 이제 부주의해서 다치는 경우 이제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와 진짜요? 거기서 다 얼었죠. 꽝꽝 얼어서 얼음 위로 건너가고 막 그게 그냥 보통 일이었는데 요즘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해방 직후 아닌가요? 아유, 진짜 아니. 그럼 너무- 우리가 무슨 100살이야? 너무 오래된 얘기. 그런 때가 있었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시기 안에 엄청나게 기후가 바뀌어진 건데 그러네요, 진짜. 앞으로 이게 더 가속도가 붙는다면 상상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6월에도 긴팔이 있고 음. 뭐 조끼도 입고 나도 그랬어요. 음. 6월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아유. 그렇죠. 6월 엄청 네. 더운데. 여- 그 얼마 전에 날씨가 뭐 18도니 막 이렇게 올라갔다 그랬을 때 지하철 타니까 네. 젊은 사람이 반팔을 입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패딩 입고 있으면 너무 더운 거지. 뭐. 맞아요. 네. 그 나가면 춥고 막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그런 시기가 돼서 그런 생각도 좀 이게 작은 뉴스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워낙 과일 농가도 점점 이제 이게 선이 올라가고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두렵더라고요. 재생에너지 같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것도 네. 네. 잘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맞아요. 승부님 예, 전기차 예. 하시는데 맞아요. 왜냐면 중고차가 됐을 때 뭐 배터리 잔량을 네, 알 네.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중고차가 처분하기 힘들다 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사고가 나면 이제 뭐 화재가 나면은 네. 끄기도 굉장히 힘들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급발진 문제도 네. 그런 센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니까 하여튼 그 어때요 배터리 그 전기차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저는 주위에 그 전기차 관련 종사자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철저하게 알아보고 샀던 건데 네.
사실 그래요. 이게 전기차가 급발진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일반 차가 급발진해서 나는 사고율보다 훨씬 적어요. 사실 퍼센테이적으로. 근데 워낙 이슈가 되니까. 그렇죠. 전기차라는 그 프레임이 씌어진 상태인 거예요. 지금 사실 시민들 의식 속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충전이 어렵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충전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처음 샀을 때만 하더라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원래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14대밖에 없었는데 지금 70대로 증설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널널해요 자리도. 그리고 휴게소 같은 데서도 30분이면 이제 거의 80%까지는 그냥 완충이 돼버리니까 30분 동안. 예, 30분 동안. 그래서 그게 근데 사실 그게 너무 긴 시간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그래도 괜찮은 시간. 옛날보다 많이 낮았다. 감안하고 산 거니까. 그렇죠. 감안하고 그냥.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좀 안 좋게 이제 그 하는 분들은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기름값을 아끼고서 기름 넣는 동안에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날씨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고 우리 또 뭐 최근 이슈 중에는 그 영화 서울의 봄 그죠? 저 그게 못 대박. 봤어요. 굉장히 지금 저도 못 봤는데 750만 가까이 지금 그래서 1000만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게 관건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또 참 선배님이신데 저는 그 사건이 기억하시죠? 5학년 때였어요. 그 사건에 제가- 계셨어요? 5학년 제가 당시 국민학교 네. 1학년 들어가기 한 해 전 그러니까 7살 때 그러니까 5학년 때가 맞으시죠? 네. 와. 그래서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 80년 그 6학년 때였고 그렇게 되죠. 그 이제 5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생긴 거니까. 근데 갑자기 그 전두환이라는 그 소장이라는 분이 수사 발표를 막 하면서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TV에.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거. 거. 그 어릴 때 진짜 황당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니까 어른들이 막 되게 막 말을 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통행 금지가 12시였는데 10시로 땡겨진 거예요. 10시 이상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길에. 그리고 그때 걸리면은 군사 재판 하듯이 그렇게 엄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계엄령이기 때문에 진짜 쉬쉬하고 살았죠. 그래서 그때 막 우표 수집을 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어머니한테 그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랑 뭐 유경수 여사도 죽고 했으니까 이 우표값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간다고 그런 세상이었죠.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렇게 하고도 전두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도 많고 지금까지도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뭐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삼천교육 때도 생겨가지고 막 길에서 불황자들이라든지 막 엉뚱한 사람들 많이 잡혀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1980년에 그 프로야구 실업야구가 이제 프로야구가 그때 딱 생긴 거예요. 그 광주와 민주화운동 때.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또 뭐 반대쪽에서는 다른 얘기 하겠지만 하여튼 팩트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고 그때 일들을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좀 약간 충격을 받으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들이 태어나기 전에 사건인데 이야기로만 듣던 그런 거를 그래서 한 그 이미 다 결정된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뭐 너무 화가 나서 그 심박수 챌린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에 올라간 사람이 뭐 175인가? 아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재기 위해서 2차, 3차 관람을 또 한대요. 근데 그게 약간 밈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뭐 들리고 있는데 뭐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도 그 제 기억은 훨씬 더 많은 걸 아무래도 저보다 더 나이가 있으시니까 기억하시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이제 그 7살 때니까 뭐 그 꼬맹이가 뭘 기억하겠습니까? 하나 또렷이 기억나는 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즐겨보던 만화 영화가 딱 사라지고 24시간 추모 한참 거의 그렇죠. 몇 주를 했죠 아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오래 내 기억에는 이렇게 저도 하여튼 광화문 가서 분향을 2번을 했으니까 친구들이랑 몇 주 정도 하여튼 그때 정규 그냥 방송 뭐 완전 나라님이 그냥 뭐 나라 뺏긴 것 같은 그런 다 느낌이었어요. 검은 옷 입고 나와서 추모곡 부르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걸 물어봤던 기억이 또렷이 엄마 왜 이렇게 TV에서 만화 영화도 안 하고 재미없는 것만 해 그러니까 아유 대통령 어르신께서 돌아가셔서 그런 거라고 그 기억은 또렷하게 그 유경수 여사 저격 당했을 때도 한 일주일 이상 그렇게 했죠. 뭐 장례하는 것부터 다 중계하고 뭐 그랬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 박정희 대통령 이제 김재규가 살해를 했는데 그 이제 막 온 국민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어르신한테 노인한테 이제 마이크를 대니까
우리가 그 놈을 방방곡곡 끌고 다니면서 조리돌림. 그 살점을 한 점씩 먹어야 된다. 아이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오. 인터뷰를 할 정도로 네. 완전 원수 이제 그렇게 될 정도로 음.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는 그냥. 그런 지금의 세상을, 어떤 인식이나 사회 상황하고 많이 달랐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이.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하나로 짚으면 이제 뭐 이게 좌우 논리로 하기에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부분이 있는 네. 것 아닌가. 예를 들면은 고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집권 기간 동안에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평가를 해주자. 뭐 좌우를 떠나서 그것까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만 구테타 자체는 역사적으로 좌우를 떠나서 이미 규정이 된 부분이고 뭐 서울의 봄이 꼭 어떤 시각에서 만들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때 당시에 장태환 수경사령관이나 육군참모총장 이름이 저기 뭐였죠? 정승화 맞나요? 기억 안 나요. 네, 하여튼 육군참모총장 제 기억인 정승화로 기억이 되는데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다름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도경비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까지 올라간 육사 출신 군인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좌파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었겠느냐고요. 당연히 100% 그 우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불법적으로 자기 상관을 감금하고 내려서 권력을 찬탈한 건데 그거 자체의 역사의 기록을 갖다가 이거는 좌파적인 시각의 영화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아닌가. 네, 그래서 공과 사는 있는 그대로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보수 좌파든 진보 보수 우파든 진보 좌파든 평가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한국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데 너무 좀 그 진영 논리로 빠지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특히 이제 보수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이건 뭐 속된 표현으로 좌파 영화다 뭐 이렇게. 근데 해서. 이제 그 역사 자체를 믿지 않으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뭐 또 음모론을 대고 광주 뭐 민주화 운동도 뭐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가면은 거기다가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영역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뭐 장태환 그 장군이나 그 육군참모총장 같은 분들도 나중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지금의 민주당 계열 인사들하고 많이 어울렸다. 그게 입장을 바꿔서 그분들 입장이면은 본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정치 성향과 다르게 어차피 이 전두환이나 노태우 정권은 계속해서 그 보수 우파 쪽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정치인들이 편을 들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억울함과 한은 어쩔 수 없이 진보 좌파 쪽의 정치 인사들이 편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니까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그런 그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원래 진보 좌파였다 이렇게 폄훼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의 이분법적인 그 유튜브 세상에서 네. 그 확증 편향 세상에서 네네. 그 갈라진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그때를 대입하면 안 되고요. 네. 그때는 우파 뭐 보수 이런 것도 지금의 개념과 좀 다르고 완전 달랐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족적이고 예, 예. 또 이제 뭐 일본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이제 네. 이런 것들은 네. 지금하고 많이 달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역사적인 팩트로 해서 우리가 접근했을 때 네. 좀 더 정확한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오늘의 어떤 진영 프레임으로 자꾸 재단하려고 네.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케이블 TV 쪽 같은 데서는 네. 그 옛날에 그 제5공화국 이런 드라마를 다시 재방송하기도 하고 네, 그때 당시 이제 전두환 씨 역할은 이제 이덕화 씨가 했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이제 황정민이 뭐 폭발적인 연기를 했다고 네, 하는데 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못 봤습니다. 네. 네,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승부님은 혹시 좀 못 봤어요. 아 예.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올해 뭐 교계나 일반 뭐 정치권을 빼면은 사실 뭐 큰 뉴스가 뭐 이스라엘 전쟁 이런 쪽 그밖에 없어서 얼마 전에 그 좀 있으면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오징어 게임 챌린지라고 혹시 네. 보셨어요? 아니요. 그 오징어 게임 그 배경을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예, 넷플릭스 안에서 저 조금 봤습니다. 예, 456만 달러를 걸고 456만 똑같이 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처럼 이제 그 우리 그 드라마에서는 456억이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6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놓고서 이제 한 명씩 떨어뜨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구현을 하는 거예요? 아 거의 똑같이 세트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거의 다 했어요. 아, 그대로.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이제 달고나 이런 것도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사람 총 쏴서 죽이잖아요. 그걸 이제
당연히 죽일 수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그게 공- 여기에 이제 폭발 장치 다치지 않는. 그래서 깜짝 놀랐네. 그 센서에 작동이 되면 그 폭발 장치가 아니, 터져서 그- 마치 그 뭐죠? 이 서바이벌 게임 하듯이. 맞아요. 아, 예. 저 지금 구현됐다고 해서 저는 세상에 아. 미쳐 돌아가나. 아니 진짜로. 에이 말도 안 너무 되지. 잔인해서 그게. 말도 안 되지. 진짜 그렇게 아 생각. 근데 실제로 거기에 참여했다가 약간의 뭐 장애라든가 그걸 받아서 병원 치료를 받아서 고소하고 뭐 그런 문제는 있었다고 하더라고. 오. 안전사고가 나서 네, 그런 건 있는데 실제로는 당연히 세상에 미쳤나 했어. 아이고 그 오징어 게임 원작을 너무 훼손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그 세트랑 이런 것들은 되게 흡사하게 만들어가지고 네네. 결국 한 명이 이제 그 돈을 차지하는 그런 끝났나요? 과정을 했나요 누가? 얻었어요? 가져갔죠. 아 진짜요? 예. 그 아시안 계열의 어느 여성이 우와. 이제 여성이요? 사갔죠. 심지어? 근데 이제 그게 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게임이 약간 좀 변형되기도 하고 왜냐면 그 오징어 같은 거는 외국 사람이 잘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오징어 판만 그려놓고서 음. 뭐 가위바위보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하는데 네. 그 너무 이 정서가 메마르고 오징어 게임이 원래 말했던 그 사회 비판적이고 그 자본에 대한 그런 통렬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너무 비인간적인 그런 것만 남아가지고 그런 비판이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야 된다 이렇게. 예능이 차라리 그거까지 그렇게. 담기가. 네. 어쨌든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얼마나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 성공작이었으면 그런 네. 패러디 예능까지 만들었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투도 이제 뭐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네, 네. 근데 전 하여튼 그 처음에 볼 때는 그렇게 재밌다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전 세계는 그냥 뭐 오징어 게임을 모르면은 간첩일 정도로 네. 그렇게까지 막 열광하는 거 보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2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 감독이 되게 부담스럽겠다 네, 부담은 그런 되겠죠. 생각은 좀 했고. 근데 그게 투로 할 만한 그게 있나요? 스토리가 이제 없는 아직 생으로 만들었겠죠. 생으로 또 그러니까 다시. 이 2를 생각 안 하고 주인공을 다 죽이는 시스템이었으니까 아.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새로 시나리오를 썼다고 예. 하니까. 예. 신기하네. 근데 하여튼 그 챌린지 거 보면은 네. 되게 볼만해요.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확실히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차피 세속 영역이고 네.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잘못된 부분도 많지만은 그냥 문화 수준의 퀄리티로 보면 넷플릭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그래서 세계 1위구나 하는 거는 네.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예, 네. 그 퀄리티는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거 이렇게 그 개봉하고 내려진 거 빨리 올리는 그런 부분도 넷플릭스 속도를 못 따라가고요. 네.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디즈니 플러스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도 보고 다 보거든요. 예, 번갈아 가면서 보는데 다 보는데 역시 독보적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 디즈니 플러스는 저도 남의 계정 이렇게 빌려서 가끔 보는데 네. 그 미니 스크린이 안 돼가지고 네네. 그 화면을 끄면 그냥 꺼져버려가지고 네, 네. 그 조그만 창이 없었는데 네네. 최근에 그 되더라고요 또. 예, 예, 그렇게 이제 또 하여튼 그런 업그레이드가- 시스템도 넷플릭스가 가장 원활하게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지금도 네. 굉장히 직관적이고 잘 만들었어요. 예, 그렇죠. 굉장히 직관적인 음. 것도. 예. 그래서 그게 또 할리우드에서 뭐 킴스 비디오인가 그런 다큐가 있었죠 얼마 네. 전에. 네. 그 헐리우드에서 희귀 영화만 모아가지고 예. 비디오로 다 떠가지고 막 그 헐리우드 그 감독이라든지 배우들이 굉장히 사랑하던 그 한국인이 운영하던 그런 비디오 가게 있었는데 네네. 거기가 이제 그걸 온라인화 하려고 엄청 애를 썼대요. 근데 돈을 아무리 들여보도 안 돼가지고 넷플릭스에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넷플릭스가 생기면서 넷플릭스도 비디오 가게 그렇죠. 그걸로부터 DVD 시작한 거죠. 가게로 한 거니까. 예, 예, 예. 그 대여점으로부터. 근데 자기가 뭐 그렇게 해서 도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음. 그 사람에 대한 다큐가 또 나와가지고 네. 헐리우드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영화학과나 이런 데서 영화 자료가 없으면 거기부터 갔다고 하니까 아. 그럼 이 사람은 막 고소를 엄청 당하면서도 네. 계속 그거를 수집을 하고 아. 근데 또 어떤 감독들은 굉장히 또 지지를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 자체가 다큐로 또 만들어졌다고. 근데 그거를 뭐 넷플릭스에서 보게 된다면 참 아이러니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옛날에 저희 그 동네에 있었던 비디오 대여점 지금은 없어진 지 한참 됐는데 네. 여자 사장님이었는데 그 제가 이제 한참 그 성악 오페라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음악 선생님이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나오신 분인데
가면 속의 아리아라는 뭐 지금도 넷플 알아요. 예. 알아요? 알아요. 예, 예. 호세 반담이라는 굉장히 유럽의 유명한 바리톤 가수가 주연을 한. 예. 유튜브로 많이 봤어요. 아 예. 그래요? 음. 오. 저 뭐 그런 건 전혀 그거- 제 분야는 아닌데 어. 근데 유튜브로 많이 그냥 떠가지고 본격적인 음악 영화인데 그 예, 알죠. 운동하다가 이 사람들은 왜 이러나 그러고 본 거예요. 그게 거기에 네.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 그거 뭐 누구 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장하고 싶어서 이거 저한테 파실 수 없냐고. 팔라고. 그러니까 대여가 아니고. 되게 단골이었는데 어. 여자 사장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으로 얼굴을 정색하시면서 오. 절대 팔 수 없다고. 절대. 네, 이거는 1년에 한 분이 와서 이거를 대여를 해가도 이런 게 있어야 우리 그 비디오 대여점에 격이 올라간다. 맞아요. 그래서 팔 수 없다. 네, 그 예전에 그런 분들 꽤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고 1년 뒤에 폐업하시더라고요. 그때 팔지. 시대의 흐름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옛날에는 지금은 그냥 MP3 막 다운받고 네. 유튜브 가면 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옛날에는 그냥 그 희귀한 거 찾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많이 소장된 레코드 가게 가면은 맞습니다. 레코드에서 테이프로 카세트 테이프로 옮겨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 그래가지고 한 열 몇 곡을 곡을 적어가면은 그걸 녹음을 해주는 거예요. 아. 돈을 받고 공테이프에다가. 사실 엄밀하게는 불법이었죠. 불법이죠, 엄밀하게는. 그래서 이제 그 뜯어서 또 그렇게 녹음을 하고 그걸 또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대학교 인쇄소에서 그 책 이렇게 복사해 그렇죠. 주는 똑같은 비슷하네. 네.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그 아주 유서 깊은 레코드점에 가면은 절반은 파는 거고 절반은 자기 소장용이에요. 그럼 이제 이쪽에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 이거 파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쪽은 파는데 네. 이쪽은 억만금을 줘도 안 팝니다. 역시 거기도 그런 네, 프라이드. 그 대학가에 그런 분도 있었고 네, 네. 그런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세지감이 조금 그게 낭만인데 어떻게 보면. 낭만이죠 완전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테이프가 막 닳고 닳도록 듣고 막 이제 그랬던 지금은 기억이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네. 뭐 다 그냥. 편한 건 있어요. 네. 옛날에 그냥 누가 외국 간다 그러면은 이거 좀 찾아봐줘 이러면서 네네.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앉아가지고 네. 웬만한 건 다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딱 이렇게 발견해서 소장하고 그런 자료를 이제 그게 낭만이었죠. 그런 맛이 사실 있는데 지금은 너무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파일로 주고받으니까. 그래도 사실. 아직 막 LP판 같은 거 수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건 이제 취미로 네. 그냥. 되게 예. 좀 그 음을 들어보면 되게 약간 정감은 있죠. 정감은 있는데 굳이 제가 사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이제 음질이 떨어지니까. 네. 근데 그런 이제 지지직거리는 네. 그거 그 자체를 지지직, 그걸 노이즈. 그걸 즐기는 거죠. 어. 의정부에 이제 제가 가끔 가는 이제 사장님한테 누님 부르면서 가는 거의 하나 남은 LP 카페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요? 있어요. 아직도? 예, 와. 완전히 뭐 인간 네. 문화재 그런 식으로 해서 와. 그분은 진짜 이제 이거를 닦아가지고 아. 딱 올려놓고 그분도 프라이드가 대단해서 이건 내가 망할 때까지 이걸 유지하겠다. 한다고. 한 5, 6만 장 LP 판이. 5, 6만 장이요? 예, 그렇게 가지고. 엄청 오래 근데 모으시는- 그분도 지금도 이제 LP 판이 단종이 됐으니까 누가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중고로. 내놨다 하면 네. 몇십만을 주고라도 네. 그걸 사는. 아니 네. 그래서 그 LP의 취미를 막 갖는 이제 주위에 친구들 보면 친구가 있어 보면 그 젊은 분들 사이에도 그런 분이 요즘에 있어요. LP가 우리 아들도 가끔 네.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 LP가 옛날 막 그런 거 말고 되게 요즘 최신식 이쁘게 깔끔하게 LP가 나와요. 기계가 LP 플레이어가. 플레이어가 그래서 되게 진짜 이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야전 전축처럼 예. 가방을 딱 열면은 맞아요. 나도 그거 그거 하나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되게 싸고. 추금기처럼 돌리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그게 네. 블루투스도 되고 맞아. 요즘에 그렇게 맞아. 나오죠. 그거 그럼 그건가 보다. 네. 똑같나 보다. 그렇구나. 라인도 연결해서 맞아, 또 맞아. 할수 AUX로 있고. 뺄 맞아요,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다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근데 그 음질은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늘을 갈면 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거의 감성. 어떤 네. 감성을 아니 근데 느끼기 위한. 저는 놀랬던 게 그거를 사도 LP 그 CD 그거는 또 따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죠. 그게 비싸더라고요. 어우, 그게. 그러니까. 비싸죠. 중고나라 보면 아주 희귀한 건 몇십만 원 막 이렇게 네, 나고. 되게 막 네. 비틀즈 같은 것만 보더라도 되게 네. 비싸고 그렇죠. 좀 놀랬어요. 생각보다 비싸서. 근데 이제 그걸 웬만한 애호가 아니면은 그걸로 플레이 잘 안 하죠. 그냥 이제 한번 가끔 그쵸? 이제 가끔 분위기 내려고. 닦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네. 올려보고 이제 그런 네. 기분인데 어. 저는 이제 또 그 아버님이 두고 간 그 유품 레코드들이 있어요. 우와. 네, 그건 그래서 진짜 그걸 의미 한번 있으시구나. 틀려고 그걸 이제 구비를 해놨는데 네. 사서 이제 몇 번 해보고 이제 아들 물려줘야죠. 아이고. 근데 하여튼 그런 그 낭만들이 아직도 좀 있으니까. 네. 연말이 되면 또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죠. 네. 그냥 또 뭐 우리 저 또 준비하신 그러면 네. 리바이님도 네. 그런 성악 쪽으로 나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한때는 관심이 좀 많았죠. 뭐 그 데파로티 뭐 이런 거. 관심이 많고 뭐 사실 이제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는 뭐 집안 환경이 절대로 음. 성악 레슨을 받거나 이런 거 꿈도 못 꿀 이제 상황이어서 뭐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불러볼 수 있는 아이 진짜 형님 아니, 마지막이라 근데 생각하시고. 노래를 안 부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옛날에 실력 자체가 다 지금은 아니 그래도 일반인보다 훨씬 잘하시겠죠. 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목소리가 네. 아 그러니까 실력이 일단은 근데 아니 진짜 안 부른 지가 너무 네. 오래됐는데 한번 해. 아니, 공주는 잠 못 이루고는 다 아시잖아요. 아 이거 반주를 이렇게 틀고. 아니 뭐 하는 게 반주 낫잖아요. 틀 것까지는 없고 그냥? 아니 그냥 마지막에 아까- 클라이막스만 나오 진짜? 그게 나 그냥 해본 얘긴데 또 뭐네. 아니 저 듣고 싶어요. 덥석. 아니 덥석 아니 이렇게 아니,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사람을 참 업다운을 시키십니까 동생을 갖다가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아니 듣고- 하려고 그랬던 것만이라도 네. 뭐 네. 들어보죠 뭐. 그러면 왔다 갔다 아니 한번 그러니까 해주세요 진짜. 한번 떼시고. 반가워서 나는. 반갑지 뭐. 네. 아니 진짜 옛날 실력이 다 없어졌어요 진짜 아 형님 아무리 그래도 맨 일반인들보다는 마지막이 비음인데 그 비음 내가 비음? 그러니까 그 ABCD A B C D 예. 도레미 C. 그러니까 높은 도 아 높은 도. 그 비음. 아 높은 도가 아, 아니라 C죠 C. C 예 예, 그렇죠 B 도 밑에. 예, 도 밑에 C 아. 예, C 정확히 하시네 네. 예. 알라파 빈체로 근데 빈체로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 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주는 푸치니의 투란도트에 나오는 칼라프 남자 주인공 아리아 무슨 말인지 공주는 하나도 잠못 모르겠네. 네순도로 아, 아무도 레슨도로만 잠들지 맞아요. 예. 마라. 빈체로 그러니까 빈체로 그- 승리하리라 빈체로 마음을 예. 맞아요, 아니, 안 그거 나온다 맞아요. 예. 소리가 안 나오고 아우 그래도 뭐 성량이 워낙에 아이고, 폭발적이네. 빈체로 오. 빈체로 와. 제대로 안 나오네 오, 야. 아 이거 한 5분의 1밖에 지금 옛날 실력에 와. 야, 그래도 이 성량이 장난 장난 아닌데, 아니네. 진짜? 어. 와. 고막이 왜 튀어나온 것 시켜가지고 같은데. 와. 마지막 방송의 이미지를 아니 이렇게 한번 하셔야죠 그래도. 타락하게 네. 만드시는지. 어. 예. 아유, 굉장히 유명한 레퍼토리죠, 이게. 아마 지금 생방송이면 시킨다고 아니야 이렇게 빗다가워 뭐 이렇게 지금 줄이 생방송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네. 네, 넘어가죠 이제 네, 네, 다른 주제로 빨리 예, 이럴 때는. 그 올해 좀 네. 우리가 잠깐 한번 주제로 다뤘는데 네. 그 피프티피프티라는 그 그룹이 지금 아.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아 근데요. 잘 아시죠? 예. 지금 그게 한 근 반년까지는 아니어도 아직도 지금, 안 끝났죠, 이슈가. 지금 한 4, 5개월 됐나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피프티 멤버들을 저격하고 악플을 다는 그 성별과 연령대가 40대, 50대, 60대 맞아 남자들이에요.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예, 85%, 90%가. 근데 나이가 지금은 네. 그 중에 그 래퍼 하나가 돌아와가지고 예, 한 명이 회사로 네.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걔를 많이 이렇게 부각시켜야 자기네들의 정당성이 인정이 될 거 아닙니까? 빌보드 거기도 예, 데려가고 거기 잘하시네. 그래미 어워드인가? 예, 그래미 네. 어워드. 사실 수상까지는 저기 하지 못했는데 못했나요? 예, 거기 시상식장 가서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됐죠. 그 음. 멤버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멤버들 돌아오지 않은 멤버들은 더 완전히 역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삼푼이 뭐 삼푼이라고 그러죠. 삼푼이라고 아. 비하하는 그런 표현도 쓰고. 아, 삼푼이. 근데도 이제 그 친구들은 아마 이제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음. 거죠 이제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자기 길을 가고 회사는 회사대로 가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근데 생각이 이제 뭐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계속 그러냐는 저도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때 작가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뽕에 취해 있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국뽕 그 저기 수요가 있어요. 네. 그건 전통적으로 뭐 다들 알고 그쵸.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대부분 남성들이 많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제 작가님 분석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가끔씩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게 4, 5개월 이상 이렇게 그냥 하던 일도 제껴놓고 그게 휴대폰에 뜨면 시청하고 막 댓글 달고 그것도 굉장히 강렬한 표현으로 완전히 무슨 대역죄인 취급하듯이 그 20살 19살 되는 멤버들을 이렇게 할 정도인가.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이제 거기 그 아우, 돈 되는 이게 거면 있으니까 한다고 그럼요. 치지만 그럼요. 그거를 계속 듣고 그러는 네.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그 심리가. 저도 이제 그런 연령대잖아요. 제가 다 그런 악플 다는 연령대 남성인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린 친구들을 조카뻘 딸뻘 되는 애들이 잘못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한때는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정도로 잘못하고 그런 큰 일인가. 네.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뭔가 하나에 빠지면 확 몰입이 되는 네. 이성이나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게 너무 지금은
정도를 넘어선 지금 단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네. 어떻게 잘 봉합이 되거나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네네. 오히려 그렇게 이제 논란이 벌어지니까 네. 또 오히려 더 못하게 된 그런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여론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들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로 건너가게 만든 측면도 네. 있지 않나. 저도 생각하기에 예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형제님 그 다이어트 네. 얘기해 주시면 아 그거는 저 다른 게 아니라 네. 한번 제가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살을 빼본 경험이 있어서 별건 아니에요. 어떤 고구마 다이어트. 고구마 다이어트. 음. 사실은 근데 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고구마 자체가 쌀하고 칼로리가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건 뭐 복합 아시겠지만. 탄수화물이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그 고구마 자체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비타민. 뭐 이제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화장실에 가면 너무나 개운해진다. 뭐 쾌변 한 10병을 마시는 거 이상으로. 근데 고구마를 먹으면 거기에 이제 영양학자가 얘기했는데 이제 그 영양소 이름은 제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음. 독소를 배출하는 또 그 영양소가 들어 있는데 그게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배출을 많이 시켜준대요. 그래서 굉장히 컨디션도 좋아지고 피도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체중 조절을 해야겠다 해서 그때 고구마 다이어트를 한 2달 정도 해서 한 뭐 제 체중에 7kg 정도 6, 7kg 뺐으면 많이 뺀 거잖아요. 꽤 많이 빠지네. 한 6kg, 6.5kg 정도 체중 감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심하게는 안 하고 하루에 이제 2끼 먹으니까 점심, 아침, 점심, 밥도 브런치. 다 먹고. 그럼요. 아침, 점심은 이제 밥으로 먹고 네. 저녁은 꼭 고구마로. 고구마로.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유튜버도 안 돼서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뱃살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또 요즘에 고구마가 제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남 고구마로 해가지고 10kg씩 집에 배달시켜서 쌓아놓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3일 됐는데 고구마 다이어트 다시 시작을 좀. 아 그러면 고구마만 먹고 네. 다른 거 뭐 군것질 안 하고 그냥 그걸로 저녁 그러니까 끝내는 점심에는 다 일반식 먹고, 먹고 네. 저녁에만 저녁에는 고구마로. 고구마 반찬은 그냥 일반 반찬 먹습니다. 밥 아, 대신 고구마만 밥 먹는 대신. 거예요. 네, 밥 대신 고구마를 먹는 거죠. 근데 이제 고구마를 먹다 보니까 밥 먹을 때처럼 반찬을 여러 가지를 먹지는 않죠, 솔직히. 예. 김치랑 뭐 한두 가지 정도.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주위에 다이어트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체중 감량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대회 나갈 때마다 하니까. 근데 제일 좋은 팁은 뭐냐면 그 밥을 먹고 30분 내에 활동을 하는 게 제가 제일 효과를 많이 아유, 봤어요. 그거는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활동을 못 할 경우에는 이제 차선책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당이 쌓이면 음. 결국에 이제 그게 나중에는 저장이 되면 꺼내 쓰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냥 그 즉시 바로 해버리면 음. 오히려 살이 안 찌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점심도 나가서 먹고 그래도 산책을 좀 하고 돌아온다든지. 네, 뭐 그런 하다못해 진짜 10분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음. 그래서 저도 이제 바쁠 때는 그냥 밥을 진짜 빨리 먹고 차라리 5분 10분을 위해서 차라리 그냥 좀 조깅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저번에는 한번 그냥 뭐 복도에서 스쿼트 혼자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식을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단백질 함량 섭취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고구마도 저는 고구마는 거의 안 먹어본 것 같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무조건 닭가슴살. 뭐 다 이제 네. 그 음식에 지금 말한 그런 것도 효과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잘 맞으시는 거죠. 예, 맞는 것 같아요. 몸마다 좀 달라서 예, 사람마다 예, 맞는 게 있어서. 근데 그 좀 질리고 물리는 거는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질려요. 저는. 아. 그래서 그거 진짜 잘 할 맞으시는 말이 없네. 진짜 할 말이 개인적으로 별로 노하우- 한 달 동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노하우를 들으려 아 그랬더니 근데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예. 나중에는 오히려 진짜 편해요. 그냥 그 먹는 게 차라리 예. 몸에도 그렇고 입에도 그렇고 예. 맞아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확실히. 요번에 고구마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고 나서도 이 좋은 걸 내가 왜 안 먹었나. 아. 근데 맞아 무슨 느낌인지 알 예, 그래서 상당히 저는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아. 괴로우면 못 하는 거예요. 솔직히 뭐가 아무리 맞아요. 좋은 맞아요. 거라도 맞아요. 예, 괴로우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그래서 찾아야 되는 절대 거 아닐까. 못해요. 예. 괴로우면 맞아. 고구마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추천 안 합니다. 아, 맞아요. 독침 교계 소식 중에는 네. 그 부산 성침에 또 아, 네, 네. 목회자가 또 아, 사퇴한 그런 아, 것도 진짜? 있었고 예. 예. 그 형제님 지금 이제 남미로 한 달 정도 네. 여행을 갔다 왔다고 아, 그런 그러셨어요?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네, 이후 네. 거치는 잘 모르겠고요. 네, 네. 대구에도 또 독침이 하나 생겼다고 맞아요. 네. 그런 얘기 맞아요.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울산의 그 은혜교회도 음. 올해 생긴 음. 교회죠. 예. 올해 뉴스가 되겠고 그 구미에도 동침 하나 생긴 구미에 그 저기 그건 임마누엘의 부목사님 파송 받으신다고 그래요? 들었거든요, 제가. 예, 예. 그렇군요. 또 뭐 반가운 소식 하나 또 그것도 저 바닷가 교회가 네. 교계 전체에서 와. 구독자 수 1위를 달성했다는. 독심에서도 아. 아니고 예. 뭐 장로교, 감리교
이쪽도 원래도 아니고 1위 전체. 아니었나요? 대한민국 전체죠. 그 동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원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30만 명 됐을 때부터 이미 1위였어요. 그래, 제가 그런가요? 알기로 꽤 됐어요. 그 1위 된 지는. 예. 지금은 40만 예. 명 넘었죠. 맞아,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네. 더 압도적으로 1위가 된 거고 원래 30만 명 됐을 때만 하더라도 아. 없었어요. 이제는 그 30만 명. 예. 타해 추종을 진짜 어. 부러워할 정도였던. 아니 근데 이해가 좀 예. 안 가는 게 음. 대형 교회들 되게 많은데 적어요 생각보다 아니, 구독자. 근데 생각보다 네, 그건 저도 아는데 음. 구독자 숫자는 생각만큼 많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 목사님의 명성이나 네. 이런 거에 비해서 뭐 분당에 네. 있는 교회나 아니면 그 음. 유 목사님이 하시는데도 생각보다 구독자 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20만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약간 음. 뭔가 같은 독침에 이제 소속된 사람으로서 되게 예. 네, 뭔가 아니 뿌듯해요. 저 전주에 있는 분이 네. 이제 1위가 됐다. 네네. 얼마 전에 저한테 그렇게 아. 이야기하길래 네. 다른 데가 있었는데 올라섰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원래부터 1위였던 걸로 해요. 음. 원래부터. 그러니까 뭐 최근에 진짜 40만을 훌쩍 넘어섰으니까 구독자가 압도적인 그야말로 네, 타해 진짜 추종을 압도적이 된 거죠. 말도 안 되게 그러면- 압도적이 된 거죠. 선생님이신데 어.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안 들으실 텐데. 성악으로 한번 아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십니까? 아까 사람을 그 멜로디로 가볍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그만 거기까지. 예, 이제 뭐 그 우리 개인 뉴스로 좀 돌아가서 네. 아, 예, 이렇게 예. 좀 네.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올해? 하나 얘기했어요. 고구마 다이어트 시작했더니 다른 분들 다른 분들 아, 그렇게 큰 뉴스를 그러니까요. 아, 근데 형제 입장에서는 또 큰 결심일 수도 네. 있으니까. 새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딱 생활 공간이 그 방안과 베란다에서 다 해결되는. 그래서 올해 뭐 채널 하나 더 개설했다고. 아, 진짜요? 그것도 뉴스 아니 정확히는 지금 채널을 3개 갖고 있어요. 오. 3개 갖고 있는데 이제 아. 뭐 그 구독자 수는 얘기했으니까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근데 저는 이제 그 채널 자체는 이렇게 되면 또 9만 채널 다 찾아보실래나 어떤 분들은 9만이 지금 거의 한 30명 정도 모자라는.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니 근데 그 정도 되는 채널은 워낙 그래요? 많기 아. 때문에 못 찾아요. 못 찾. 그거 가지고는 찾기가 불가능에 네. 가깝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뭐 5, 6천 되는 채널 하나 있고 진짜로 적은 채널 한 400명 되는 구독자 채널. 그건 이제 최근에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그건 오히려 1년도 넘었어요. 올게 뭘 만들어 놓고 사실 그냥 방치해 놓은. 놓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이제 뭐 제 얘기부터 먼저 하면 예, 그러면, 예, 예. 내년에는 뭐 가끔 그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예. 지금 뭐 메인 채널이라고 하는 그 9만 예, 정도 되는 예, 예, 채널로 계속 나갈 생각은 저는 없거든요. 어. 그 컨텐츠가 저에게 뭐 굉장히 맞고 어떤 그런 게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가 좀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채널을 좀 내년에는 만들어서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사실 이건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진짜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이게 내년에 실현이 될지 아니면 내후년이 실현이 될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유튜브 판이 굉장히 그렇죠. 뭐냐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올해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것도 탑 클래스 연예인들이. 이건 나쁜 건 아니니까 성시경 씨, 뭐 신동엽 씨부터 시작해서 뭐 잘 나가는 가수들부터 해서 맞아요. 그래서 일반인 유튜버들이 이제는 삐집고 들어갈 틈이 굉장히 좁아진.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저 나름대로 또 좀 도전하고 만약에 그런 정말 제가 주인공이 되는 이제 정말 좀 그런 채널이 론칭이 되면 그때는 공개를 좀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 뭐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은 네. 그런 정도 좀 내년 목표까지. 오. 네. 저는 뭐 올해 좀 충격적인 개인적으로는 네. 그 노안 안경을 맞춘 게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노안이라서 이제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이 없으면은 이제 책이나 이런 걸 못 보게 되니까 나는 이게 스마트폰 영향인 것 같은데 나이도 있지만 아니 형님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 가져오셨어요 여기 방송에 노안 안경 그래서 제가 쓰고 스마트폰을 봤는데 메모장을 너무 편했다는 거 한참 후배인 제가 그걸 썼는데 너무 편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지러워야 되는데 지금 그 갖고 계신 안경이 네. 너무 편해 근데 이게 없으면은 원래 안 끼셨나? 아 맞아 원래 원래 한 안 번도 꼈죠. 맞아 한 네. 번도 제가 못 본 근데 것 이제 같긴 하다 진짜. 멀리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가까운 거 이런 거는 이제 안 보이니까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또래 분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메뉴판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그냥 난 아무거나 시켜줘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이제 안경을 안 갖고 와서 얼른 꺼내서 봐야 되는데 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돋보기 안경 싼 거 몇 개 해가지고 음. 주머니마다 이렇게 넣어놓고 다닐 정도로 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비애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일상생활 하실 때는 안 쓰시고 이제 뭐 책이나 이런 거 읽으실 때만. 그렇죠. 뭐 일할 때도 좀 쓰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보이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 광고에도 나오듯이 무슨 뭐 물건을 살 때 음. 뭐 깨알 같은 그런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니까. 음. 근데 이렇게까지 나빠질 일이 아닌데 음.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컴퓨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젊은 분들한테도 항상 요즘은 얘기하는 게 그게 계속 쓰는 눈이 아니다. 네. 소모성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보고 너무 이렇게 어두운 데서 스마트폰만 아. 본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네. 그런 거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뉴스라면 뉴스예요. 루테인을 먹으면 좀 방지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 나빠진 뒤에는 잘 소용없다고 몰라요. 하고요. 그래요? 좋을 평소에 때, 좋다고 좋을 먹으면 때. 좋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이고. 뭐 저는 뭐 내년 계획은 특별한 게 예, 없고 네. 그냥 새해 목표 같은 거 저면 진짜 뭐 없어요. 저는 그냥 예. 흘러가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라 그냥 항상 예, 해오셨듯이. 뭘 세워놓으면 또 음. 오히려 반대로 가는 잘안 경우도 돼. 있고 해서 아. 내년은 그냥 좀 조용히 일단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좀 허무하다 그럴까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좋아도 에이. 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뭐 총선도 있고 정치적 경랑이 휩싸이면은 네. 또 좋던 사람들도 또 다 또 맞습니다.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 그때 또 받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마음을 비우고 아까 노래했던 것처럼 빈 채로 이렇게 살아가기 그거 원래 뜻은 승리하리란데 빈채로 내가 너를 알겠느냐? 네 그게 아니에요, 네네. 김 작가님. 그렇게 하여튼 좀 사는 게 좋겠다 네, 그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네. 제가 이제 올해 그 베트남 여행 갔다 온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조금 아, 뉴스인데 네네. 왜 뉴스냐 하면은 네. 정말 그 해외여행 자유화가 1987년 정도에 됐는데 저는 하여튼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갔으니까 네, 그래서 네. 무슨 일로 나갈 때도 그냥 뭐 신원 조사하고 막 뭐 수입이 얼마가 되고 그렇죠. 뭐 다시 엄청났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네. 거 막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이제 자유화가 되고 90년대 초에 이제 막 배낭여행 가는 사람들 네. 생기고 막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뭐 인도로 취재도 가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네. 그때 생각에는 내가 진짜 자주 다녀야지. 근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도 다녀야지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제 100일 된 큰애를 떼어놓고 와이프랑 둘이 이제 그 필리핀을 갔던 거죠. 근데 그 뒤로 아예 못 갔어요. 가족 여행은.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 연수 잠깐 이제 그 회사에서 간 거 외에는 아예 못 간 거예요. 한 30년 가까이를.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살기 바빠서. 근데 이제 그 떼어놓고 간 애가 커가지고 자기가 비행기표를 살 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을 갔다 오니까 좀 감회가 좀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뉴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며칠 전에는 그 93년도에 인도를 취재 여행을 같이 갔던 분들을 네. 그 한 10년마다 한 번씩 만난 거예요. 그 이제 그 초반에는 자주 만났는데 네. 이제 갈수록 이제 기간이 이제 늘어지면서 20주년에 한 번 만나고 30주년에 또 연락이 와서 그분들을 이제 만나러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렇게 세상에서 만난 전혀 그분들 크리스천도 아니고 그런 분들도 이렇게 뭐 때 되면 만날 수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뭐 신앙적으로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그냥 전혀 만날 수 없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게 허무하다. 그냥 이제는 독침이고 뭐 교계고 모든 곳을 돌아다 봐도 우리 그 리바이님 늘 하는 것처럼 네. 하는 얘기처럼 교계고 뭐고 다 이제 그냥 다 망한 것 같다. 망해가는 수준.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다 그냥 각자 도생하는 신앙이지. 예. 저부터도 그렇고 너무 이런 거 세속 안에서 이걸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걸 지켜보면서 야 그냥 나 하나라도 좀 정신 차리고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있지 뭐 어떤 그런 원대한 꿈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내기도 점점 좀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방금 김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년에 총선 왜 뭐 정치 얘기 자꾸 하냐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 정치에 민감한 고관여층이 많은 나라가 없고 정치로 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다
한 묶음으로 연동이 돼서 변화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년 총선은 지금부터도 지금 뭐 거의 난리고 그야말로 아마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 사회가 또 한 번 격변으로 네. 돌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안타까운데 뭐 뭐 어쩔 수가 총만 없죠. 안 들었지 거의 내전 수준으로 맞습니다. 막 이렇게 거의 뭐 되니까. 너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런 식이 패배하는 자는 거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그 파멸의 길을 걷고 그러면 다음 순번에는 또 복수가 시작되고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몇 번째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뭐 편안하게 끝마쳐진 사람이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인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좀 저도 많이 좀 안타깝고 답답한데 네. 개인 혼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뭐 작가님도 말씀하시면 저도 그런 생각이지만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올해 또 그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라는 맞아요. 그 책을 또 예. 그 사랑침례교회에서 네. 리메이크를 했는데 맞아요. 그 레이아웃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형님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진짜요? 돼서 하여튼 책까지 나왔어요. 예. 받아봤는데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출간하자마자 바로 샀어요. 책도, 아 그래요? 예. 꼭 그래서, 읽고 싶어가지고. 예, 그 책도 많이들 좀 관심 가져주시면은 예. 뭐 이렇게 성경의 진실을 파헤치는 네. 책이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전기가 돼서 또 그 우리 바닷가 선생님하고도 또 연락도 다시 되고서 그랬는데 내년이 좀 걱정입니다. 저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독침계에 또 어떤 파문을 일으키게 될지 예, 그건 좀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네.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는 항구하겠습니다. 제자로서 야, 어쨌든 우리는 뭐 아무튼 성경 안에서 네. 성경을 지키는 거는 같은 네. 생각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내년에나 또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저 승부님이나 정말이요. 네, 저도 그런 그 많이 좀 생겨서 나도 아니, 좀 진짜로 편히 그- 앉아서 방송도 좀 듣고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저기 무릎 시리고 이런 사람들 뭐 괜찮으니까 밟고 올라서서 다니엘 모스님 이런 분하고 한번 한번 의기투합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 다니엘 모스님 제대는 아직 많이 남았죠. 보이지 않는다고 하던데? 일단 깜깜하다고. 아유 벌써 복무 기간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거 맞죠. 그건 맞죠. 그래도 뭐 휴가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또 하면 되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 뭐 요번에 이제 마지막 남은 멤버들이 입대한다고 하는 그 방탄소년단보다 맞아요. 완전체가 되는 순간보단 일찍 제대하잖아요. 먼저 갔으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죠. 맞죠. 뭐 비교할 적은 아니지만 왜 저도 비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네. 맞아요. 다 입대했죠. 요번에 이제 남은 네. 멤버들이 다 같이 다 같이 입대를 있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니엘 모스는 2025년 초면 나오니까 내년만 어떻게 잘 넘어가면 근데 지금 큰 업적을 세워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거의 그러게요. 이제는 아. 시간만 가면 되는 부분 맞아요. 아닐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아. 아니 진짜로 그 정도 업적을 사병에 세웠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 대단한. 진짜.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죠. 저도 뭐 다 마무리하는 뭐 시점에서 인사 겸해서 한마디씩 네. 하지 말까요? 저부터 이렇게 그럼 시계 방향으로 네. 시계 방향으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저는 정말 이 바이블 핫캐스트를 뭐 다시 하게 될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나름대로 또 이제 어려움도 좀 있었고 또 우리 멤버분들한테 제가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면서 열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좀 이렇게 개인적인 이제 한계도 있고 뭐 이래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아쉬웠는데 우리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방송했던 걸 기억하고 들어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또 새로 추가된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제 원래 쓰는 유튜버 명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요. 자꾸 막 나올 것 같아 이쪽으로. 구독 좋아요 얘기하기 전에 다 넘어가시죠.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네, 맺겠습니다. 저도 뭐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저번 회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했는데 또 이렇게 송년회 또 형님 자리 이렇게 또 제안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고요. 왠지 느낌에 크리스마스 때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한번 더 모일 것 같고 새해에는 또 새해 특집으로 한번 모일 것 같고 2월 달에는 또 2월 특집으로 3월 달에는 또 뭐 네, 3월 달에는 꽃 폈다고 또.
뭔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뭔가 하고 싶은 자꾸 뭔가 또 안 하니까 또 허전하게 되고 해서 참 어쨌든 뭔가 제 삶에도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서 네. 이거 할 동안은 그럼 뭐 우리 세 명 다 네. 올해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이거 제일 큰 그럼요. 뉴스죠. 거지. 그건 네. 맞죠. 예. 하여튼 뭐 저도 무엇보다도 이 들어주신 분들 네. 너무 아 감사하고 그럼요. 네. 네. 다른 모임도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생겼으면 예, 좋겠다는 예, 생각을 예. 하면서 네. 올해 하여튼 좀 남았지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네, 청취자 여러분들 예. 네, 항상 건강하시기를 네. 바라면서 밝은 팟캐스트 송년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